지난 여름에 16명이 숨졌던 서울 우면산 산사태 좀 기억하실 겁니다. 근데 장마철 다가오고 있는데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합니다. 어느 정도인지 화면 보시겠습니다.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사태 위험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전체 산지의 98% 이상이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정보 대부분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특히 이 시스템에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 안전지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. 이 시스템은 산림청이 18억 원을 들여 2006년 개발했고 산지의 붕괴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정작 실제 위험지역을 분류하는 데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자, 지금 보도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네. 산사태 지역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하길래 저런 좀 분류가 나온 거죠? 예, 그 산림청이 그 전국의 산림 지역을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는 그 재위험 지도를 만들고 네. 있는데요.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경사도입니다. 이 경사도가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그 토양의 깊이가 얼마이고, 그리고 주변에 심어진 나무의 종류는 어느 정도인지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위험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, 알고 보니까 이게 좀 부실한 측면이 나왔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이 경사의 각도가 한 10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지만, 길이가 예를 들어 300m 정도 된다. 네. 그러면은 이게 위험 요소가 큰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. 반면에 이게 경사도가 30도가 넘어서 가파른 지역이면 길이가 길던 짧던 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네.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이 길이가 짧으면은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평가되는 이런 주먹구구식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전체 산림 지역의 98% 정도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. 말씀하셨듯이 상식적으로도 이게 각도가 경사가 좀 이렇게 가파르면 위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. 이렇게 알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계속 사용이 됐는지가 궁금한데요. 이게 그 외국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다는 게 이게 확인이 되는데요. 일본에서 1980년대, 90년대 뭐 요럴 때 쓰던 이 시스템입니다. 근데 일본과 한국에는 그 지형적인 특성이 다른데요. 한국의 지형은 이 안반 위에 놓여져 있는 이 토양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에 가중치를 두지 않고 그 길이가 길냐 아니면 경사도가 뭐 높으냐 낮으냐 따지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평가했던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그 아까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서울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도 그런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랑 서울 그 우면산 사건 그거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. 예, 그 방배동이죠. 그 전원마을 제가 이게 화면을 그림을 준비하는데요. 이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지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산림청에서는 4단계로 위험도를 분류하고 있는데요. 1등급이 이제 위험하고요. 이 초록색으로 갈수록 안전한 곳입니다. 하지만 이 전원마을이 기억하시겠죠? 이 아파트까지 산사태가 몰려왔던 그런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요.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노랗고 파란 초록색이 가까운 이렇게 네. 안전지대로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큰 산사태가 불러와서 이 아파트 단지를 덮치는 피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? 네. 하지만 이 산림청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재해지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좀 문제가 뭐냐면 안전한 곳을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대비를 하는 거니까 뭐 조금 대비를 좀 더 많이 했을 뿐이지만 위험한 곳을 저렇게 안전하게 해놓으면 사람의 인명하고 관련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문제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다른 대책 마련하는 게 없나요? 지금 그 한국의 이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요. 네. 이 산림청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산사태를 전국에 있는 산사태 문제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단 2명뿐이었습니다. 전국을요? 맞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다가 협조를 구하고 하는 데만 해도 이 두 사람으로는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하여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철저한 좀 저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새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재밌는 현상이 좀 있다고 그래요. 왕릉 주변은 여기 안전하다 이런 게 좀 드러났다면서요? 예, 그 소방방재청이 그 한국방재협회와 함께 이 새로운 그 시스템을 만들고 네. 있는데요. 그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구리시에 있는 그 동구능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. 이 동구능은 이제 산이 많고 계곡이 많기 때문에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이 왕릉 주변으로는 이 산사태가 내려오지 않거나 아니면 그 비껴가는 것으로 아주 교묘하게 비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당시에 이런 시스템이 있을 리는 없는데 조상들이
그 아마 예지력이 좀 뛰어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역시 있습니다. 명당인가 보죠. 그게. 네, 맞습니다. 그런 게 명당이죠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눠봤던 것은 이제 뭐 큰 틀에서 한번 좀 봤던 거고,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내 집 주변에 이제 과연 안전한가,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걸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뭐 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예. 이 작년부터 이 산사태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집중호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 이 집중호우가 올 때는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시간당 36mm 정도의 비가 내리게 되면 이 토양에서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물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우리 동네 몇 미리가 왔는지 사실 정확히 알기는 네.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그 뒷산에 보시고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다. 라고 하면은 산사태 징후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소방방재청이나 산림청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위험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비가 많이 오고 내 뒷산에서 빨간 흙이 뭐 내려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대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예, 뭐 좀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개인은 물론이고 뭐 정부 당국에서 철저한 수방 대책이 좀 있어야겠습니다.